안녕하십니까. 농업전망 2021 제3부 과일 과채분과 자장을 맡은 한국농촌기술연구원의 박교환입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전망대회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대면으로 직접 이렇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그 커다란 암초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엄중한 시기에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된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 분과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분과는 우선 그 과체류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주요 가치에 대해서 하고요. 이어서 과일류, 주요 과일류, 이제 수입 과일 포함한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발표가 끝나고 나면 전문가 몇 분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정보다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요 과체류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입니다. 발표는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체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들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발표 품목 순서는 오이, 호박, 풋고추, 그다음 딸기, 토마토, 수박, 참외 순으로 발표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오이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먼저 오이의 생산 동향입니다. 오이의 재배 면적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의 증가세에 있으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20년 재배 면적은 추락이 가격 약세로 전년 대비 5%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단수는 봄 작형의 작황 호조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여 생산량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35만 9천 톤으로 추정됩니다. 오이 출하 및 가격 동향입니다. 2020년 오이의 반입량과 가격은 코로나19 영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백다다기 오이는 반입량 증가에도 가격이 상승하였는데 이는 가정소비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취청오이는 반입량 감소에도 가격이 하락하였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식자재, 외식업체 소비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백다다기 오이는 최근 기온 상승, 재배기술 향상 등으로 상위 3개에서 5개 시군의 출하 집중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시면 9월 물량 비중은 강원 지역 감소하나 충남 지역이 증가하였고 경북 3월에서 7월 물량 비중은 경북 지역 감소하나 경기 지역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이 소비 및 소비자 구매 행태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자의 오이 소비는 이전보다 증가가 23%로 나타나 가정 소비는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2020년 분기별 음식점 오이 월평균 구매량은 1분기 15%에서 4분기 23%로 줄어 음식점 소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오이의 2021년 수급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정식의학 면적은 전년 대비 3%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0년 10월에서 12월 정식 면적은 1% 감소하였고 2021년 정식 면적은 추락이 가격이 높아 전년 대비 2에서 6%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2021년 오이 재배 면적은 증가하겠고 단수는 봄 작형의 작황이 좋았던 전년보다는 감소하여 생산량은 전년 대비 1% 적은 35만 6천 톤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오이의 중장기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오이 생산은 완만한 감소세로 전망됩니다. 재배 면적은 농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2030년 4,709헥타르 수준으로 줄 전망입니다. 생산량은 재배 면적 축소로 2020년 35만 9천 톤에서 2030년 34만 9천 톤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1인당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어서 호박입니다. 먼저 호박의 생산 동향입니다.
호박 재배 면적은 2010년 이후부터 큰 변동 없이 9천에서 1만 헥타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재배 면적은 출하기 가격 약세로 전년 대비 3% 감소하였습니다. 단수는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해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31만 톤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호박의 출하 및 가격 동향입니다. 2020년 애호박 반입량은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하였습니다. 가격은 작황이 좋았던 전년 대비 29% 상승하였습니다. 주키니 호박과 단호박 역시 반입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애호박은 최근 기온 상승, 재배 기술 향상 등으로 상위 3개에서 5개 시군의 출하 집중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1월에서 3월 물량 비중은 전남 지역 감소하나 경남 지역은 증가하였고 4월에서 7월 물량 비중은 경북 지역 감소하나 충북 지역은 증가하였습니다. 호박의 소비 및 소비자 구매 행태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자의 호박 소비는 이전보다 증가가 26%로 나타나 가정 소비는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2020년 분기별 음식점 호박 월평균 구매량을 보면 1분기 13%에서 4분기 21%로 줄어 음식점 소비는 감소하였습니다. 호박의 2021년 수급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정식 면적은 전년 대비 2% 확대될 전망입니다. 2020년에 호박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2020년 9월에서 12월 정식 면적은 전년 대비 5% 증가하였고 2021년 정식 면적은 전년 대비 1에서 2%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2021년 호박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2% 증가할 전망이며 단수는 6% 증가해 생산량은 전년 대비 8% 많은 33만 4천 톤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호박의 중장기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 호박 생산은 증가세로 전망됩니다. 재배 면적은 기존 농가의 재배 면적 증가와 타 과체류에서의 품목 전환 등으로 2030년 9,822헥타르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생산량은 재배 면적과 단수 증가로 2020년 30만 9천 톤에서 2030년 34만 6천 톤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1인당 소비량은 생산량 증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풋고추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풋고추 생산량과 재배 면적은 전반적으로 2000년 이후로 감소세에 있습니다. 2020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16만 8천 톤이었는데요. 이는 재배 면적은 소폭 증가했으나 단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품종별로 보시면 청양고추가 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면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영남 지역,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산지의 산지 집중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가격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월을 보시게 되면 물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자 가격은 평년 대비 상승하였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되었던 3월 이후로 보시게 되면 물량 감소에 이어 가격은 평년과 거의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식업체라든지 식자재 업체 수요가 둔화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름철 가격을 보시게 되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최장기간 길었던 장마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작황이 매우 부진해졌기 때문입니다. 2021년 수급 전망을 보시겠습니다. 2021년 풋고추의 재배 의향 면적을 보시면 1에서 4월은 전년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11월부터 풋고추 가격이 전반적으로 약세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5, 6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작황 부진을 해서 시세가 상당히 높은 시세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배 면적이 2% 증가하고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작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18만 100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장기적으로
풋고추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면 18만 1000톤, 21년 18만 1000톤에서 쭉 감소 추세를 이어가서 2030년에는 17만 1000톤까지 줄어들 예정이며 1인당 소비량도 3.5kg에서 3.3kg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풋고추 마치겠습니다. 딸기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딸기 재배 면적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16년 이후로 신규 진입농이 증가하여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20년 생산량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22% 감소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정식 시기에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때문에 폐장 면적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재배 방식의 하나인 수경 재배 면적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비중이 4%에 불과하던 수경 재배 면적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해서 2019년에는 36%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다수학 품종인 서량 같은 경우에는 편중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010년 56%였는데 꾸준히 증가해서 2020년은 87%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농가조사 결과 실제로 서량 재배 의학 면적은 여전히 높은 95%로 나타났고요. 그렇다면 왜 신품종 재배를 주저하는가 조사해봤더니 실제로 재배 및 관리가 어려워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신품종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배 기술의 표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선호와 구매 경험은 어떨까요? 조사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신품종 딸기의 구매 경험은 20%를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만족도도 5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수출 품종으로 유통되고 있는 금실 같은 경우에는 구매 경험도 높게 나타났고 만족도도 가장 높은 71%를 나타내었습니다. 21년 수급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재배 면적은 작년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8% 증가한 6,144헥타로 전망되고 단수를 평년 수준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보시면 작년과 비교해서 11% 증가한 20만 4천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보시겠습니다. 가격 보시면 12월과 1월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저온으로 가격이 높았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월 이후에는 지연되었던 물량이 출하가 되고 그리고 상반기의 급식 소비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격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딸기 재배 면적은 어린이 선호가 높고 청소년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꾸준히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섭취의 간편성으로 인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설 수경 재배 면적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단수도 꾸준하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생산을 보시면은 2021년에 20만 4천 톤에서 2030년에는 22만 7천 톤까지 꾸준히 증가하겠습니다. 따라서 1인당 소비량도 기존의 2021년 4.1kg에서 2030년 4.5kg까지 꾸준히 증가하겠습니다. 이상 딸기를 마치겠습니다. 토마토 수급 동향과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 생산은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생산은 34만 1천 톤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별 재배 면적을 보시면 토마토 생산은 대체로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비중은 과거 6%에서 최근 16.5%로 증가하였는데요. 여름철 토마토 주산지인 강원 지역의 작황이 부진할 경우 일시적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지난해처럼 햄버거에서 토마토가 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생산을 지역별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일반 토마토입니다. 일반 토마토는 영남과 강원 지역에서 주로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의 비중은 과거보다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제1의 주산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은 신규 시설이 늘면서 과거 비중 18.5%에서 21.3%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 재배는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의 비중은 과거 41%에서 48%로 7%포인트나 증가하였는데요. 이 때문에 재배 지역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출하 동향 보시겠습니다. 먼저 일반 토마토입니다. 최근 요리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적색계 토마토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찰토마토라고 불리는 도색계 토마토는 주로 생식용으로만 이용되기 때문에 재배가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색계 토마토의 비중은 과거 57%에서 최근 81%까지 크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울토마토입니다. 과거에는 원형 방울토마토가 주로 출하되었으나 최근 들어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은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량이 연평균 7%씩 증가하는데도 가격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대추형 토마토의 비중은 77%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도 토마토의 가정 내 소비는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대면 구매가 늘면서 온라인 쇼핑을 통한 토마토 구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51%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구매한 토마토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온라인을 통한 토마토 구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인기가 많은 단마토는 설탕보다는 달지만 칼로리는 낮은 스테비아가 함유된 토마토를 말하는데요.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020년 23%로 과거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대체로 호기심에 궁금해서 맛이 좋아 보여서 구매하였으며 맛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를 구매했던 소비자와 구매 경험이 없는 소비자 모두 향후에 구매를 늘릴 것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당분간 스테비아 토마토의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수급 전망입니다. 먼저 2021년입니다. 지난해 토마토 가격 상승으로 올해 출하될 토마토의 재배 면적, 정식의약 면적은 전년 대비 2%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서 12월 충청과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정식 면적이 7% 늘었고 올여름 출하될 강원 지역의 정식도 전년보다는 8%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2% 증가하겠고 여기에 평년 수준의 단수를 가정할 경우 올해 토마토 생산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34만 8천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마토 생산은 2020년 이후 생산 증가세가 전망됩니다. 재배 면적은 연평균 0.8%씩 증가하여 2030년 6천 헥타 수준이 되겠고 기술 발전으로 단수도 늘면서 생산량은 38만 1천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비량은 6.2kg 수준이었으나 2030년에는 6.9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박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수박 재배 면적은 2014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 고령화와 타작목 전환에 영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2020년의 경우 가격 약세로 전년보다 3% 감소하였습니다. 생산량 역시 재배 면적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여름철 기상 악화로 전년보다 8%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출하 동향을 살펴보시면 시장에서 출하되는 여러 수박 중에 일반 수박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고 이후 복수박과 흑수박, 기타 수박 순으로 시장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일반 수박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포장 수박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세히 보셨을 때 2012년 포장 수박은 전체의 6%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박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전체 소비자 중 25%가 온라인으로 수박을 구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구매를 했다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고 또한
구매한 소비자 중 64%가 수박의 품질에 대해 만족한다고 조사되어 구매자 중 절반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급 전망입니다. 분기별 정식의학 면적을 살펴보면 봄에 출하되는 2020년 4분기 정식 면적은 전년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에 출하되는 2021년 1분기에서 2분기 정식 면적은 각각 전년보다 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정식 면적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1년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1% 증가할 전망입니다. 생산량의 경우에도 재배 면적과 단수가 늘어 전년보다 5%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수박 재배 면적은 농가 고령화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는 1만 1천 헥타르였다가 2030년에는 1만 헥타르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량도 이에 따라 면적 감소세 영향이 지속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수박이었습니다. 참외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참외 재배 면적은 2010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연평균 5%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600헥타르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농가 고령화로 전년 대비 1% 감소하였습니다. 생산량도 재배 면적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습니다. 2000년 같은 경우에 면적과 단수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4%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가락시장 반입량 및 가격을 살펴보시면 2017년을 정점으로 참외 반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외 최대 주산지인 경북 성주의 산지 공판장과 가락시장의 월별 평균 반입 비중을 살펴보았습니다. 출하 초기인 3, 4월에는 성주 공판장의 반입 비중이 가락시장보다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산지 공판장을 통한 대형 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하여 이 산지 공판장으로 출하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경로를 통해 참외를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전체 소비자 중 26%가 이러한 비대면 경로를 통해 참외를 구입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특히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0대에서 40대보다 50대에서 60대가 훨씬 높게 나타났고 재구매 의향은 20대에서 40대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새벽 배송을 통해 참외를 구입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전체 26%가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품질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수급 전망입니다. 2021년 참외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할 전망입니다.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감소하나 단수가 늘어 전년보다 1%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참외 재배 면적은 농가 고령화 영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생산량 같은 경우에도 면적 감소세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요 과일류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과일관측 연구원들께서 직접 다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사과, 복숭아, 배, 감귤, 포도, 단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 과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시청하고 계실 텐데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저희들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사과 수급 동향과 전망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생산 동향입니다. 사과 생산량은 2015년 58만 3천 톤을 기록한 후 최근 감소세에 있습니다. 2020년 생산량은 봄철 조온과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해 전년 대비 21% 감소한 42만 2천 톤이었습니다.
사과 주산지는 영남 지역으로 전체 재배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사과 출하 동향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가격은 생산량과 반입량이 가장 많았던 2015년에 급락을 하였고 이후 회복세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잦은 기상악화로 가격 변동성이 큰데 2018년산의 경우 봄철 저온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가격이 크게 높았으며 2020년의 경우 역시 앞서 언급했던 기상악화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 대비 크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과 소비 및 소비자 구매 행태입니다. 사과는 일상 소비 과일로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조사 결과 사과를 간식용으로 구매한다는 비중이 70%로 가장 높았고 이어 건강식이 12%를 차지하여 일상 소비가 82%를 차지한 반면 명절 소비인 선물용과 제수용의 경우에는 14%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온라인을 통해 사과를 구매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3%가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사과 품질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사과 저장 출하 전망입니다. 사과 저장 출하기인 1월부터 6월까지의 사과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0년산 사과 생산량이 감소하여 저장량이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곧 다가올 설 성수기 출하량 역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산 사과는 대가 생산 비중이 낮았고 중소가 생산 비중이 높았는데 이번 설 출하용 사과 역시 대가의 비중은 감소하고 중소가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소비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설 명절을 보내려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 조사 결과 역시 설 명절 소비자 사과 구매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번 설 명절에 사과 소비는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1년 사과 재배 면적 전망입니다. 2021년 사과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품종별로 살펴봤을 때 후지와 홍로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하고 가몽과 기타 품종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과 재배 면적은 2030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량은 재배 면적이 줄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1인당 소비량은 2030년까지 9kg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숭아 수급 동향과 전망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숭아 생산 동향입니다. 복숭아 재배 면적은 2017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이후 정체 내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숭아 생산량은 최근 기상악화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2020년 생산량의 경우 봄철 냉해 피해와 여름철 긴 장마로 인한 낙과 피해로 전년 대비 18% 감소한 17만 3천 톤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어 복숭아 출하 동향입니다. 복숭아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2017년 이후 반입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2년 복숭아 성출하기 잦은 강우로 인해 복숭아 품위가 좋지 못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0년 복숭아 반입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품종별로 보게 되면 유목계의 경우 유목의 성출하 시기인 7, 8월 잦은 강우로 인해 복숭아 품위가 좋지 않아 반입량이 적었음에도 19년과 평년 대비 가격이 높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반면 천도계의 경우에는 반입량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가격은 높게 형성되었으나 기존 10월까지 출하가 이어졌던 반면 금년에는 9월에 출하가 조기 종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복숭아 품종은 황도로 나타났으나 연령별로 선호하는 품종은 달랐고 복숭아 선호하는 속성은 과즙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털이 있는 유목의 복숭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복숭아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품종별로 보면 유목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고 촌독에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숭아 재배 면적은 2030년까지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생산량 또한 재배 면적이 감소하여 2030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숭아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4kg에서 2030년 3.8kg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배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먼저 생산 동향입니다. 제외 면적은 2000년 이후 연평균 5%씩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량도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생산량은 봄철 냉해, 여름철 장마, 가을철 태풍으로 전년 대비 34% 적은 13만 3천 톤이며 이는 1990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배 재배지는 산지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배 수익성 감소로 비주산지를 중심으로 재배를 포기하거나 방목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존 주산지인 경기, 충남, 전남 지역의 재배 면적 비중이 확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출하 동향입니다. 최근 3년간 잦은 기상 이상으로 반입량이 평년 대비 감소하였고 이로 가격은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2020년산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61% 상승하였습니다. 월별로 9월과 1, 2월 명절 시기 반입 비중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나 반입량 증가폭에 비해 가격 하락폭이 작아 여전히 명절 특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비자 조사 결과인데요. 최근 배는 일상 소비는 늘고 명절 소비는 감소하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상시에는 대가보다는 중소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배 품종인 신고 외에 국내 육성 품종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30% 정도지만 구매 후 만족도는 평균 77%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92%가 재구매 의사를 보여 다양한 홍보활동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1년 전망입니다. 2021년 배 저장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적을 것으로 전망되며 성수기 출하량 역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설 출하는 설 성수기를 대비해 대가 위주로 저장한 농가가 많고 특히 소비자 조사 결과 올해 설 명절에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구매하겠다는 소비자 양이 낮게 조사되어 제수용 선물용 배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배 제외 면적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품종별로 신고는 감소하지만 시나 화산, 추항은 각각 12%, 5%, 3%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배 재배 면적과 생산량 모두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라 1인당 소비량도 2030년 2.7kg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감귤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재배 면적은 2005년 이후, 생산량은 2010년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품종별로 살펴보면 노지온주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FTA 시설 지원 사업으로 망감류 제외 면적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휴 면적이 늘고 있는 망감류는 95% 이상이 제주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고 최근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재배 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그중 전남이 약 70%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경기, 전북, 경북 지역에서도 면적이 느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감류 제휴 면적 확대는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대부분 망감류 품종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또한 출하 시기가 앞당겨지고 설 명절에 집중되면서 출하 초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 출하는 품질 저하로 연결되면서 망감류 이미지를 하락시켜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적정 숙기 준수 및 출하 조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감귤을 주로 대형 마트에서 구매하고 있고 최근 농가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직거래로 구매한 감귤의 맛, 신선도 등 전반적인 만족도는 2018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통해 감귤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67%이며 그중 69%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후 구매 변화에서 구매가 없다는 응답이 사실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소비자 40%가 이전 대비 증가했다고 응답해 이는 비타민C 등 감귤의 풍부한 성분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자료 등이 감귤 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1년 전망입니다. 2021년 재배 면적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품종별로는 노지 온주는 감소하는 반면 하우스 온주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망감류 품종 중에 한라봉은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천혜향, 레드향, 기타 망감류는 지속적인 수요 확대로 2021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감귤 재배 면적과 생산량 모두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긴 하나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1인당 소비량도 역시 2030년까지 12kg 수준대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포도 생산 동향과 수급 전망입니다. 포도 생산 동향입니다. 최근 포도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는 FTA 폐원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2016년도 대비 재배 면적이 12%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던 포도 재배 면적은 2020년 샤인머스켓 신규 식재가 증가하면서 2019년도 대비 4% 상승하였습니다. 생산량은 성목 면적 감소와 최근 기상 악화로 인해서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 동향입니다. 품종별로 살펴볼 경우 품종별 재배 면적이 가장 컸던 캠베럴리의 재배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대리깨 포도인 거봉과 샤인머스켓의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을 따로 살펴볼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2020년의 경우는 2016년보다 10배 이상 재배 면적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 전체 반입량은 최근 생산량 감소로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과거 대비 37%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질 가격은 72% 상승하였습니다. 샤인머스켓 출하 동향을 따로 살펴보게 되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거래 비중과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전체 국내산 포도에서 샤인머스켓이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생산량 증가가 계속되어도 높은 소비자 선호로 가격이 매년 높게 형성되었던 샤인머스켓이 2020년도는 그 전과 다른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바로 노지 샤인머스켓이 출하되는 10월과 11월 가격이 2019년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물론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한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표본 농가 모니터를 조사한 결과 출하 규격을 초과하는 비중이 60%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품위 샤인머스켓 출하가 샤인머스켓 가격을 하락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전체 반입량은 183% 증가했습니다. 시설과 노지를 따로 구별해서 살펴볼 경우 노지 출하량이 시설 샤인머스켓보다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 샤인머스켓이 출하되는 10월, 노지 샤인머스켓이 출하되는 10월과 11월 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3%, 13% 하락을 하였습니다. 품위별로 살펴볼 경우 조금 더 다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품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의 경우 10월과 11월 가격이 하락하였지만 상대적으로 품위가 높은 특품의 경우에는 11월 가격만 하락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하락폭을 비교해 볼 경우에도 특품은 8% 감소한 데 비해 상품은 14% 감소해 품위에 따른 가격 편차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샤인머스켓에 대한 소비자 구매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인지 여부와 구입 경험은 매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의 경우 불만족하고 있다라는 비중이 증가하였고 만족하고 있다라는 비중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구매 만족도가 19년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금처럼 계속 높은 소비자 선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송이 무게당 500에서 700g, 당도 18브릭스 이상의 고품질 샤인머스켓을 계속 생산해야 높은 소비자 선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포도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이 거봉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서 샤인머스켓은 캠베럴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면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샤인머스켓 신규 식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 완화되면서 2030년 1만 3천 헥타 수준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은 샤인머스켓 유목의 성목화로 인해 단수가 증가하면서 2030년 16만 5천 톤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1인당 소비량은 생산량과 수입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2030년 4.4kg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단감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생산 동향입니다. 단감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고령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은 재배 면적 감소와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9% 감소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품종별로 재배 면적을 살펴볼 경우 여전히 부유에 대한 편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육성 품종과 태추와 같은 기타 품종이 신규 식재됨에 따라 기타 면적 비중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하 동향을 보시게 되면 최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반입량은 과거 대비 23%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질 가격은 25% 상승하였습니다. 품종별로 살펴보게 될 경우 추석에 출하가 가능한 조생종 품종이 부유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추석에 출하가 가능하며 기존 조생종 품종보다 품질이 좋은 태추 출하가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가격이 일반 조생종보다 2배 이상 높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고적갱신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높게 형성된 태추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해본 결과 알고 있다라는 비중과 구입해본 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태추 품종에 대한 특성을 소비자에게 교육을 알려드린 뒤에 구매할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72%의 높은 구매 의향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높은 구매 의향이 실제 구입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태추 품종에 대한 홍보가 지속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단감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장기적으로도 도시화가 지속되면서 단감 재배 면적은 2030년
7,300헥타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1인당 소비량도 2030년 1.6kg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업관측본부 김명은입니다. 과일 수입 동향입니다. 지난 10년간 과일 수입량은 FTA 체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2% 증가하여 2010년 59만 9천 톤에서 2020년 71만 1천 톤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온대 과일은 연평균 4% 증가하여 부류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2020년에는 전체 수입량이 주요국의 작황 부진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6% 감소한 가운데 아보카도와 키위, 레몬, 석류는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금지 제한 기준에 따라 2020년부터 페루산이 유입되면서 전년보다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월별 수입 패턴을 살펴보면 포도와 오렌지는 3, 4월에 수입이 집중되는 가운데 기타 품목은 연중 고르게 수입되어 국내 주요 과일과 그 출하 시기가 겹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국가별로는 2010년 동남아시아와 미국 중심에서 202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2010년에 비해 수입국이 다변화된 양상을 띱니다. 소비자 조사 결과 성인의 경우 바나나를 가장 선호하는 반면 청소년은 망고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열대 과일에 대한 향후 구매 의향은 성인보다 청소년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가운데 수입 과일을 선물로 받아본 경험은 기존 전통 수입 과일 품목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향후 선물로 받고 싶은 품목은 망고스틴이나 망고 등 신규 열대 과일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1년 수입량은 열대 과일의 경우 전년보다 1% 증가한 56만 6천 톤으로 예상이 되고 감귤류와 포도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2030년까지 과일 수입량은 완만하게 증가하여 열대 과일의 경우 67만 4톤, 감귤류는 18만 1천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발표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이제 저희가 과일 과체류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는 마쳤고요. 이어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동안 잠깐 장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조금 시청해 주시면 잠시 뒤에 저희가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도계의 명품이라 불리는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이 2016년부터 연평균 56% 증가해 2021년엔 3,579헥타르로 캔베럴리 품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재배 면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샤인머스켓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전 사회적으로 샤인머스켓 소비 열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소비자 선호와 구매 의향이 높아 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매년 상승해 왔습니다. 하지만 샤인머스켓의 가격 상승세는 2020년 주춤한 상황입니다. 절대적으로 샤인머스켓 반입량이 많은 상황에서 당도 저하 등 품질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다 착과와 과중량 생산 시 당도 저하로 샤인머스켓 특유의 맛과 향이 부족하게 됩니다. 비싸게 주고 구입한 샤인머스켓에서 제대로 된 맛과 향을 느낄 수 없다면 지금의 열풍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닐까요? 최근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배경을 첫 번째는 높은 판매 가격입니다. 두 번째로는 샤인머스켓 품종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샤인머스켓 재배 기술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존 거봉 재배 품종과 매우 유사하고 송이 무게가 500g이면 누구나 맛이 있다고 하고 실제로도 맛이 있습니다. 금년 저희 농협 전년 대비 생산량은 2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안전적인 판로가 개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량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증가와 미숙과 등 저품위 샤인머스켓이 시장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품종보다 껍질째 먹을 수 있고 당도도 높고 쓰레기도 안 나오고 그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600평 기준 2에서 2.5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소득 증대의 목적이 가장 컸고요. 착색에 부담이 없다는 점, 그다음에 껍질째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샤인머스켓은 소득이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저는 원래 그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방울토마토를요. 그런데 샤인머스켓이 방울토마토보다 그 수익이 훨씬 낮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재배하던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한 200% 정도 증가했습니다. 품질은 올해 긴 장마로 인해서 상당히 품질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늘었습니다. 이거를 만약 해결할 방법은 조금이라도 좋은 품질로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품질만 좋으면은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도 부담이 없고 또 우리 생산자도 부담이 없을 정도의 그런 가격이 좋은 거는 한 2만 원대 이상, 조금 못한 거는 15,000원 전후에서 형성이 되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한국산, 그리고 일본산, 중국산. 조금 최근 들어서 위협이 이제 중국산입니다. 또 소비자들도 중국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불신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소비를 꺼렸는데 가격이 한국산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어떤 것은 뭐 한 3분의 1 가격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저희가 저가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차별화를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제 베트남 시장이 1등입니다. 동남아 위주에서 탈피를 해서 미국, 캐나다까지 또 업체들이 현재 교포뿐만 아니고 현재 매장까지 직접 들어가는 걸 봤을 때는 충분히 더 물량 확대나 시장 다변화는 더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앞 세션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사실 조금 부족하긴 한데 최대한 저희가 한 23분까지 정도는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그 귀한 시간을 내신 분들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시장의 서부청가의 정우희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가락시장에 동화청가 황정석 상무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연구원의 과일관측 팀장을 맡고 있는 윤정열 박사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영상을 다 보셨을 텐데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열풍이죠. 그래서 이제 사전에 질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해 드리면은 샤인머스켓이 이게 열풍인데 이게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그리고 이게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이제 가격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도 이걸 선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은 윤정열 박사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이제 시장과 소비자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정우 이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샤인머스켓 생산 확대의 배경은 과일 소비 트렌드 변화하고 연관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세 가지 측면에서인데요. 그 첫 번째는 그 고당도 과일 선호 증가, 두 번째는 섭취 편의성에 강조되고 있는 점, 세 번째는 보관의 편의성도 강조되고 있는 점입니다. 당도 면에서 보면 샤인머스켓은 당도가 한 17에서 한 22브릭스 정도로 높은 당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높은 당도가 소비자의 니즈와 부합해서
어떤 그 샤인머스캅이 어떤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그 비결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섭취의 편의성입니다. 그냥 먹어도 된다는 점이죠. 샤인머스캅은 과피가 얇고 씨가 없어서 한 입에 넣기 편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섭취의 편의성도 소비자의 니즈와 좀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관의 편리성입니다. 일반 포도는 냉장 보관 시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보관이 안 되는데 샤인머스캅은 냉장 보관을 하면 한 두 달에서 한 석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샤인머스캅이 크게 확대되었고, 그래서 이제 재배 면적을 보면 2016년도에 한 278헥타 수준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한 2,900헥타르, 한 10배 이상 또 확대되었고요. 또 2021년에는 한 3,500헥타르 수준까지 확대되어서 거봉을 제치고 또 캠벨에 이어 두 번째로 그 재배 규모가 큰 품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이러한 그 샤인머스캅의 재배 면적 확대세는 또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샤인머스캅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저도 사실은 사 먹긴 해봤습니다만 워낙 비싸가지고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반응은 어떤지 또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계속 찾게 될 것 같은지 그걸 좀 이제 그 이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 도매 시장에 그 샤인머스켓이 출하된 지는 저희들이 약 한 4, 5년 정도 됐는데 상당히 그 타 품목, 타 품종에 비해서 농가 소득이 높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2, 3년 사이에 엄청나게 그 재배 면적이 확대된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아직까지도 소비자 그 기여도라든지 꾸준한 소비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샤인머스켓은 젊은층, 여성분들,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소비가 원활하게 잘 될 거라고 지금 도매시장에서 내다보고 있고요. 특히 또 지금 면적 자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확산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지금 약 한 3배 정도 반입량이 지금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금년도에는 그 여러 가지 산지 여건에 따라서 좀 당도라든지 품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물량에 비해서는 지금 가격은 그래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샤인머스켓을 농사짓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일단 품질을 좀 향상을 시켜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 수출을 좀 확대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재배적인 기술 향상을 시켜서 그 품질 좋은 샤인머스켓을 수출이 됐든 도매시장 출하가 됐든 소비자 그 인터넷 판매가 됐든 좋은 품질을 지속적으로 재배를 해야지만은 앞으로 물량이 대량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소비가 되지, 지금 금년도처럼 당도가 떨어진다든지 품질이 나빠지면 앞으로 물량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품질이 떨어지면은 나중에 가서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거니까 좀 농가들도 열심히 그 품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샤인머스캅이 이게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요. 아마 그 충분한 설명이 안 됐겠습니다만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좋은 말씀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따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곧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가 설 명절입니다. 굉장한 특수인데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사과배가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소비자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생산자분들도 이게 사과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시장 상황이 조금 어떻게 될지, 또 이 전망이 어떨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윤정열 박사님과 또 정우희 이사님께서 조금 나눠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기 그 사과배 그 발표 자료에서도 확인하셨듯이 그 2020년 사과배 생산량이 이제 봄철 냉해 피해 그리고 여름철 긴 장마로 인해서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사과는 한 16%, 배는 21% 감소했고요. 생산량 감소로 저장량 또한 좀 적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저장량이 감소해서
그 올 명절 사과배 출하량은 전년보다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가격도 전년보다 높게 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출하 면에서 보면은 사과의 경우 그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뭐 대가보다는 중소가 위주로 좀 저장이 많이 되어 있다고 조사가 되었고 그래서 설 명절 시기에 사과는 중가 위주로 좀 출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배의 경우에는 지난해 그 농가들이 그 상품성이 좋은 대과 위주의 어떤 신고배에 그를 저장한 농가들이 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설 명절에 뭐 배의 경우에는 신고 그 대가 위주로 좀 공급 여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면에서 보면 저희가 소비자 조사 결과를 했는데 금년에 설 명절을 대면으로 지내고자 하는 그 가구의 응답률이 좀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그 설 명절 때 선물용 그다음에 제수용으로 그 사과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 의향이 좀 낮게 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 명절 때는 이 사과배 그 제수용 선물용에 대한 그 큰 폭의 그 수요 진작을 좀 기대하기는 좀 다시 또 여건이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실시간 질문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아까 수요도 말씀하셨지만 청탁금지법 이게 상한선 20만 원까지 올라가서 이제 이것도 약간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도 계셨는데 시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네. 약 한 20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그 최대 명절인 구정설이 다가오는데 지금 사과배 같은 경우에는 2020년산 그 산지 작황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일기 예를 들어서 동해, 냉해, 또 태풍 이런 피해를 봐가지고 분명하게 그 사과 그 생산량이라든지 배 생산량은 감소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농가들이 상당히 그 기대 심리가 크고 앞으로 이제 구정을 다가오는 입장에서 이제 이 출하 준비를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시장에서 볼 때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제사라든지 선물이라든지 또 가족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소비가 잘 될 것인지 둔화될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있고요. 또 농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과나 배를 봤을 때 당도도 괜찮고 품질도 좋습니다. 단지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는 대가가 좀 부족한 상태고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가가 좀 부족한 상태지만 그래도 그 이 2021년 구정을 기점으로 해서 사과배 출하는 원만할 걸로 저희들이 도매시장에서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세들이 그 농가들이 너무 기대 심리가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안목에 안 맞는 가격이 형성이 되면 좀 분산 출하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매시장에서 볼 때는 큰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사과 배 품질들이 좋으니까 어느 정도는 소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고 또 전년 대비해서 가격은 저희들이 지금 대강 예상을 해본 건데 한 30-40% 정도는 높게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또다시 이제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제 작년 올해 이게 그 사회적인 뭐 전 세계적인 대두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농산물 판매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 오이, 호박, 풋고추 이런 것들이 외식 소비가 많은 건데 이게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판매가 부진했지 않느냐 혹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올해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황정석 사모님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도에는 그 최대 긴 장마하고 태풍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소비가 증대되면서 가격은 19년도 대비 상승세를 형성했던 한 해였습니다. 2020년도에 가락동 그 물량 출하 현황을 보면 오이 물량은 2.1%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6.4% 상승했습니다. 호박 물량은 8.7% 감소해 가격은 26.4% 19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고추 물량은 1.9% 감소했고 가격은 11.5%를 상승해서
전체적으로 오이도 물량이 증가했고 호박, 고추는 감소에도 가격은 상승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21년 현재는 지금 현재 한파로 인해 가지고 작황 상태가 부진하고 물량이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채소 가치료는 향후 전년 대비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향후 기후 변화, 하절기에 태풍이라든지 장마라든지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당분간은 조금 가격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전에 그 질문을 조금 받은 게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농가분들 만나 뵙고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 내용 영상으로 잠깐 보신 다음에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노지 원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던 망감류가 요즘 가격 하락 추세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고단가 유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네, 지금 감귤 중에 이제 망감류 가격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지 또 어떻게 보는 건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그 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창 그 공영 도매 시장에 지금 망감류, 감귤류, 노지 온주들이 한참 그 성출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망감류 시세가 매년 그 가격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가 뭔가 해가지고 많이 저희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도매 시장에서 몇 년 동안 그 파악을 해보고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망감류 하면은 일단 황금향,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그 네 가지 품목이 주 품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도매 시장에서 물건을 출하한 거를 경매를 해보고 또 중도매인들 나가서는 바이어들이나 소비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숙기가 너무 좀 빨라가지고 일찍 출하하는 경향이 있다. 또 제주도 날씨가 매년 보면은 태풍, 우기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당도를 올린다 해도 시장에 출하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당도가 안 나온다든지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년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시세가 안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그 구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망감류인 레드향, 천혜향, 한라봉들이 집중적으로 출하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망감류 면적들이 제주도에 서서히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은 노지 온주 가격이 들쑥날쑥한 데다가 금년도 가처럼 가격이 너무 그 저가로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망감류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기 미숫가루를 출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소비자들이 외면하지 않게끔 품질을 높이고 당도를 높여서 출하를 하게 되면 앞으로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구정을 앞두고 이제 소비가 조금 원활하게 활발하게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게 아마 풋고추를 재배하시는 농가 같아요. 이게 녹광을 재배하시는데 이제 품종을 전환하시고 싶으시답니다. 청량도 있고 오이맛 고추도 있는데 이들 그 녹광을 제외한 품종들 시장 동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황정석 사무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가락동의 그 고추류 출하 비중을 보면 청량계 고추가 58%, 오이맛 고추가 23%입니다. 그리고 홍고추 8%, 녹광 6%, 기타가 5% 이렇게 출하 비중을 갖고 있고 청량과 거의 오이맛 고추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에 속하는 당조고추, 할라피뇨, 노란고추 이런 품목들은 기능성이 뛰어나다고 지금 소비자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고 앞으로 다이어트라든지 여러 가지 샐러드용으로 소비자가 늘어날 걸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기타의 품종들은 재배 면적이 증가할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미니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생식용으로 또 소비자가 가정용에서 하기 때문에 소비도 서서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기타 당조 기능성이 있는 당조고추라든지 할라피뇨, 노란고추, 미니 파프리카는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재배 면적도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또 저희가 사전에 또 질문을 하나 영상을 받은 게 있는데요. 지금 한창 제철이죠. 딸기. 아마 딸기 재배 농가신 것 같은데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또 이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양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 품종이 대부분 서량에 편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다양한 딸기 품종들이 개발되고 있고 농가에 보급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품종별로 재배 동향이나 또 실제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어떠한가요? 네, 지금 딸기가 이제 다양한 품종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는데 이 소비자 선호도 이런 것을 여쭤보셨는데 윤정열 박사님께서 좀 설명을 할까요? 뭐 저희 그 품목 발표 그 영상에서도 이제 뭐 살펴봤듯이 서량 재배 그 면적 비중이 이제 87%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량 재배 그 품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일단 흰가루병 등 그 병에 좀 강하고요. 서량 품종이고 타 품종에 비해서 재배하기도 좀 수월하고 또 다수확성, 그러니까 수확량이 좋아서 농가들의 선호가 높은 것에 이제 기인하는데요. 그 서량 이외에도 지금 현장에 보급되고 있는 딸기 품종이 뭐 금실, 킹스베리, 아리랑, 메리킨 등이 이제 보급되고 있는데 그 서량 재배 비중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이러한 그 딸기 신품종의 현장의 수용성이 좀 낮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럼 이러한 그 신품종 재배 어떤 재배가 이렇게 현장의 수용성이 낮은 이유는 바로 이런 신품종에 대한 재배 기술이 좀 표준화되지 않아서 좀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가장 큰 애로점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앞으로 향후 서량의 재배 비중이 좀 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선호도가 쉽사리 좀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금실의 경우에는 저장성이 좀 좋아서 수출 품종으로 이제 육성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메리킨 아리양, 킹스베리 같은 품종도 당도, 저장성, 아삭한 식감 면에서 소비자의 선호에 좀 부합하기 때문에 향후 생산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종들의 현장 수용성을 좀 높이도록 재배 방식의 표준화 좀 정립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그 질문도 조금 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미니 수박도 질문하셨고 스마트팜 질문도 하셨고요. 이제 여러 가지 신품종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제 오늘은 간략하게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곧 많은 양의 보고서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에 여기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미니 수박이라든지 신품종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다운 받으셔가지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스마트팜 설치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정부가 스마트팜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스마트팜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박사님이 계시니까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요. 이게 더 많은 질문과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쉽게 이것으로 저희가 좀 시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농업전망 2021 제3부 과일과채 분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이게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고 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만 우리 모두 극복을 잘 해서 내년 전망 때는
다 같이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또 여러 전문가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저희가 이 전망 대회 준비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